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프트 벡터 머신의 기초 이론을 소개할 닉네임 가당비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기 하드웨어를 한 20년 정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하드웨어 개발자가 뜬금없이 정보학이나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아니죠, 요즘은 소프트웨어공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이런 하여튼 소프트 벡터 머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추가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저는 고려사이버대학원 융합정보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나름 새내기입니다. 혹시 공학이나 자연과학 계열의 학과가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정보학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입학을 꺼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학에서 정보는 단순히 디지털 정보만 논하는 것이 아닌 모든 물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정보화시켜 논하는 학문으로서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 벡터 머신의 정의, 두 번째는 초판면, 세 번째는 최적의 결정 경계, 네 번째는 마진, 다섯 번째는 커널 기법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소프트 벡터 머신이란 기계학습의 분야 중 하나로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이며 주로 분류와 회계 분석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 분류를 위한 기준값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준값을 결정 경계라 하며 아래 그림처럼 두 개의 속성의 모직군이 있다면 이들 사이를 그림처럼 나누는 기준선을 만들 수 있고 이 선을 결정 경계 또는 분리 초평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소개드린다면 이 영상에 사용된 거의 모든 그림 파일의 출처는 이곳 아무튼 워터벨이라는 사이트이며 이 영상을 보시고 이곳 사이트를 추가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프트 벡터 머신은 1995년 블라드미르 바프닉에 의해 발표된 개념이며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분류하기 위한 제한된 방법입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터 또는 그룹의 분류에 가장 좋은 기법이며 정확도 측면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기법이지만 속성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 나무처럼 직관적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처럼 결정 경계가 결정되어도 그림만 보고는 어떤 이유로 분리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평면은 분리초평면이라고 해서 1차원에서 데이터를 분리하거나 2차원, 3차원에서 분리하는 모든 것을 분리초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듯이 이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질 경우 3차원적인 분석 위에 결정 경계의 평면을 구성하는데 이것 또한 분리초평면, 초평면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두 개 이상의 속성의 경우에는 3차원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3차원 소프트 벡터 머신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은 3차원까지가 소프트 벡터 머신의 기본 모델로 사용되며 3차원 이상은 분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공부가 좀 짧아서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4차원, 즉 시간축으로의 확장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적의 결정 경계란 무엇일까요? 아래 두 모직군이 있습니다. 두 모직군의 결정 경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렇게 결정되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결정 경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모집군의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술전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적당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지요.
그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 F 그래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 경계를 정리하기 전에 마진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진이란 결정 경계와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아래 군집된 데이터 사이에 그 그림처럼 결정 경계를 지정하면 결정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일정 거리의 선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정 거리를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적의 결정 경계는 마진이 최대화되는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며 양쪽 데이터의 균등의 위치에 결정 경계, 즉 분리 초평면이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한 마진으로 형성된 선을 우리는 서브트 벡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 마진, 다른 하나는 소프트 마진입니다. 그 중에 하드 마진은 앞장 데이터와 동일한 그래프에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가 새롭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타이트하게 마진을 잡는 것을 하드 마진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데이터가 마진 밖에 분류되도록 소프트 벡터를 잡는 것을 하드 마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프트 마진은 특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마진을 잡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특이 데이터 두 개를 무시하고 위쪽과 아래쪽에 마진을 잡는 것을 소프트 마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데이터를 무시하게 되어버리면은 그만큼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커널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형으로 결정 경계를 결정하는 데이터 예시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결정 경계가 선형으로 결정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신 데이터가 그 예시입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1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커널 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1차원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데이터와 이렇게 파란색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 라인으로 결정 교계를 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일 그림처럼 데이터가 파란색 데이터 여기 하나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결정 교계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그래프를 그림과 같이 2차원 평면으로 만든다면은 2차원 그래프로 확장한다면 여기에 빨간색 데이터를 이렇게 적용하고 파란색 데이터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요 사이로 결정 경계가 이렇게 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커널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2차원 그래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까요? 여기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생각해서 이 파란색 데이터를 이쪽 꼭지점 쪽으로 당겨주고요. 이 빨간색 데이터를 요 3차원 평면 쪽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살짝 그린 평면을 2차원을 3차원으로 그린 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3차원 기준에서 아까 얘기드렸듯이 파란색 데이터의 꼭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라인들을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를 바깥쪽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초평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프트 벡터 머신의 기초 이론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공부하는 이론이라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